안녕하세요. 자, 여행 항공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관광시 또 호텔 이런 것들 좀 살펴봤었고,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귀국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 미리 귀국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수업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공항에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 가이드 만나서 차량에 탑승해서 호텔로 이동할 때, 우리가 호텔 이동할 때 뭘 준비를 해라 그랬던 게 있었죠. 미리 호텔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호텔에 대한 주의할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좀 안내해 주면서 호텔 체크인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서, 그리고서 이제 호텔에서 딱 내리게 될 경우, 즉 가이드가 없을 경우는 인솔자로서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면 손님들 짐들 잘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하고 기사분하고 다음날 몇 시 미팅하는 걸 확실하게 그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사 가버리고 나면, 버스 가버리고 나면은 연락할 방법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분하고 미리 조율을 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사분하고의 연락처도 주고받고, 물론 당연히 기사분의 연락처나 이름은 미리 정보를 다 사전에 주고받습니다. 다 받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버스 타고 있으면서 기사하고도 한번 조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버스 타고 올 때 고객들한테 주의할 점들, 준비물들, 더 호텔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걸 안내하고 나서는 기사분하고 다음날 여정을 몇 시에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거니까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내일 여정은 어디 진행을 할 거다. 방문할 곳들 안내를 드리면서 그 미팅 시간을 미리 조율하게 되고, 우리가 8시 출발하면은 기사분한테는 한 20분 정도 전에 미리 좀 도착을 하기를 좀 부탁을 하면서 그런 조율을 하게 된다. 어찌됐건 이제 공항 호텔에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호텔 체크인할 때 우리 바우처하고 확정서를 가지고 프론트에 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객실 배정을 받게 되고, 거기다 이제 호텔에 등록이 된 거죠.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객실 키를 받게 되겠어요. 방번을 받게 되겠죠. 방번호도 받으면서 객실 키를 다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객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이 때 나눠줄 때 다시 한번 호텔의 사용법,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처음 하신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이 여행을 처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고 확실하게 좀 안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은, 열쇠의 특징이라든가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걸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호텔에서 유료가 발생되는 것이 분명히 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티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니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사용을 하시든 말든 그래서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것들 안내를 같이 곁들여서 키를 나눠주기 전에 한번 하고선 키를 나눠드린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는 권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왕 가까이 갔으니까 호텔 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호텔마다 또 사용 방법이 조금씩은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다라면, 저기 하지 않다라면은 호텔 방을 한 바퀴 돌아봐 주시는 것이, 그래서 고객의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 할 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지역은 호텔이 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게 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1층, 우리가 소위 프론트가 일반적으로 프론트가 있죠. 거기 로비라고 일명 불리우는 층이 G다. 그라운드 플로어의 G를 따서 G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는 2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안내 좀 해서 나중에 뭐 식당이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라운드 플로어에 위치하고 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G를 누를지 E를 누를지 그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또한 그 에어컨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에어컨 같은 특히나 남쪽에 좀 그 따뜻한 나라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 문제점인데, 따뜻한 나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더운 지방에 있는 국가들의 호텔들의 특징은 에어컨이 참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주무셨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목감기 같은 거 걸릴 확률이 아주 쉽다라고 보시면 안내를 해주신 게 좋아서, 주무실 때 준비하고 이럴 때는 좀 켜놓으셨다가 주무실 때 낮추거나
끄고 주무시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한 것은 호텔에서 특히나 객실에서 음식을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화기 때문에 그래요. 불 날까봐. 거기서 음식을 하려면 아무래도 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는다든가 혹은 아주 냄새가 고약한 음식들은 좀 가급적 꼭 피해달라고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 안 받는 호텔이 또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안내들을 해주게 되고요. 전체적인 행사를 위한 안내 공지사항 같은 거를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젠 개별적으로 뭔가 부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또 해결해 주게 되고요. 그런 것이 다 마무리 지게 되면은 내가 수배 사항들 다음날 수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준비할 거는 뭔지 인솔자로서의 업무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혹시나 또 지출이라든가 수입이 발생이 됐으면 그러한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귀국 후에 업무에 나오게 되는데 행사 보고서라든가 업무 일지, 출장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귀국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이 식당과 저 식당과 막 그 2일차, 3일차, 4일차 뭐 그래도 한 3, 4일이면 좀 괜찮겠지만은 이게 일주일짜리, 10일짜리, 보름짜리 이렇게 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일매일 그날의 식당과 그날의 호텔과 그날의 가이드들, 관광지에 대해서 장단점들, 특징들도 자치 정리를 해주신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하게 될 경우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체크아웃하는 날 필요한 것들 공지 같은 것들 해줘야 된다 그랬죠. 요 체크아웃은 어차피 귀국 여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따가 귀국 여정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기상 시간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식이 어떻게 되는지 먹는지 밀박스로 가는지 수화물 수고 시간 같은 경우 그런 걸 미리 알려드리고 또 유료를 이용했던 거 미니바라든가 페이티비라든가 이렇게 유료를 이용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아웃할 때 시간이 우리가 출발 시간이 몇 시간 그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체크아웃하는 것도 같이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객실 키 꼭 받나 이거 두고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관광 시작할 때 관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마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일정과 가이드 가지고 있는 일정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동일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해결할 건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일단적으로 끝나면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일정에 대한 세부 협의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들 같은 게 있으면은 서류가 중요하다라면 서류 같은 경우 뭐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서는 국내 관광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권이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 괜히 세이프티 박스에도 넣어놨다가 안 갖고 나오면은 국내선이 됐던 배 같은 경우 꼭 신분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해외에서는 신분증이 뭐예요? 여권이죠. 여권만 있어야 된다. 가끔씩 거기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내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같이 단톡방이 됐다 이런 것들 공지를 좀 미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가이드하고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고객들한테 공유를 해준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광지, 내가 안 가본 관광지 이런 관광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내를 같이 가이드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가 이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같이 고객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컴플레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쇼핑이라든가 선택 관광도 미리 가이드하고 조율을 하면서 시간 조율 이런 조율 방문 일정 조율 이런 것들 같이 조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광지에서 인솔자로서 할 행동들 그래서 가이드한테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을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관광지 가게 되면 가급적 설명은 좀 적게 그러면 약간의 자유시간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많이 활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이제 당연히 안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식당에서도 추가되는 게 있고 추가 안 되고 무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다 돈 내고 하지 유럽은
그러나 동남아시아라든가 이 아시아존에선 전부 다 무료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식당 그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쇼핑할 때죠. 쇼핑할 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쇼핑을 몇 번을 갔는지, 또한 여기서는 또한 인솔자가 또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예요. 그 방문지에 대한 특산품들, 혹은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그 쇼핑센터에서 뭐가 인기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여기가 특산품이 무엇인지 같이 안내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여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해주면서 또한 수출의 면세 제도라는 거 있다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면세점, 사전 면세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안내를 해준다. 그다음에 자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인솔자가 해야 될 일들, 손님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줬을 때 인솔자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으로서는 우리 선택 건강이죠. 이 선택 건강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행의 맛을 또 잘하게 되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건강에 대한 그 안내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선택 건강의 종류, 그 선택 건강의 특징, 무엇을 하는 건지 확실히 연결해서 안내도 해드리게 되고, 그러한 선택 건강을 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인솔자로서는 뭘 챙겨야 되냐면, 보는 거야 좋죠. 누가나 뭐 보는 건 더 좋고 즐기는 거 다 좋은데, 다음 여정에 무리가 가는지, 혹은 다음 여정이 뭐 적게 원래 2시간 뭐 다음 여정을 하기로 했는데 뭐 2시간을 채 못 보고 뭐 1시간밖에 못 본다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정에 무리가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조율을 잘해서 전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미리 조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이제 관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교통 수단에 따라서 버스 여행 시 인솔자가 해야 될 업무들이 있다 그랬죠. 특히나 장거리 코치 투어 하게 될 경우는 인솔자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의 역할, 즉 해설자의 역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리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루한 4-5시간 동안의 그 지루한 가이드 없이 다닐 때 어떻게 하겠어요? 리더로서, 에스코트 컨덕터로서 지루한 여행을 탈피하기 위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리드할 수 있는 사회자, 해설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여행 시 필요한 게 뭔가? 철도 여행에서 주의할 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럽 같은 철도는 서로 발차 이런 걸 미리 경고하지 않고 그냥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정말 잘 해줘야 되고, 선박 여행에서 필요한 건 뭐라 했습니다? 크루즈 투어, 선실이나 이런 것들이 크루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대 시설이라든가 호텔에 뭐 10개, 20개 이상의 호텔에 갔다가 있는 거랑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실, 소위 얘기해서 각각 객실의 위치도 파악해서 부대 시설의 위치, 뭐 식당의 위치 정확히 안내해주고, 유람선에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결제하는 방법들, 그다음 그런 거 숙제에도 선택 관광, 기항지 관광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미리 잘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 단체를 수행하게 될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요. 특별 단체, 뭐 산업시찰이라든가 연수라든가 문화라든가 성지순례, 그다음에 국제회의, 마이스, 대형 단체 이런 것들 진행할 때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팀들은 뭐냐,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엔 또한 조직자가 있다. 조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항상 대형 단체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조직자로서는 특징이 뭐냐, 이 행사를, 특별한 단체들의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인솔자로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조직자와 의사소통을, 그건 그 팀의 리더와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크게 살펴보게 되면은 종류가 장로형 스타일이 있어요. 장로형 스타일이 있고 지휘자형, 그래서 업무형이 있고,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잘 조율을 해가지고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대형 단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때, 이 대형 단체로서 해야 될 것들을 갖다 유도리 있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사전을 미리 체크한다, 시차를 두고선 운행을 하게 되고, 각각의 조장을 미리 만들어준다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결제를 해야 될 건 미리미리 다 결제를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고 상당히 헷갈리고 중복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아주 잘 갔다 오면 되게 상당히 해피하고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사건 사고도 늘 발생을 하게 돼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사건이 생겼을 때를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 게 좋죠.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여건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를 해놓고요. 사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침착을 잃지 마라. 침착해야 돼요. 프로처럼 침착한 게 하나하나 무조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고객들 앞에서는 절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냥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의 여유 있게 행동을 취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일전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항에서 가이드가 안 나타났다. 차량이 보이질 않는다. 이럴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손님들한테 화장실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잠깐 틈을 내서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너무 놀랄 필요 없이 시각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 경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들 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미리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4단계 이 검은색의 경고가 경보가 돼 있는 나라들은 방문해선 절대로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방문됐을 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도 숙지를 하고 고객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비행기가 문제가 됐을 때 여권이라든가 뭐 이런 분실이 생겼을 때 환자가 생겼을 때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분실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원 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물론 비행기가 출발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병원 가는 일들, 다음에 분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여행자 보험을 우리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행자 보험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뭔지도 같이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째 마지막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팁이에요. 팁. 식당에도 팁이 필요하고 기사분, 가이드분들 각각의 이런 팁들이 살짝 안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국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국 전에 고객들한테 1달러짜리 통상적으로 20장, 30장씩은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라는 이런 안내들도 미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그럼 뭐냐? 저번 주에 했던 걸 잠깐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귀국 업무입니다. 이제 관광이 다 끝났어요. 귀국하게 되고 그다음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먼저 귀국 전날 준비 업무입니다. 자, 웨이크업 콜부터 신청해서 매니콜, 모닝콜 신청하게 되고 다음에 블랙포스트, 수화물 수거.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 시간, 요거는 비행기 탑승하라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밤에 탈 건지 아침에 탈 건지 뭐에 따라서 그건 적절하게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모닝콜이라든가 아침 식사, 수화물 수거 같은 거를 갖다 시간을 좀 맞춰놔야 되겠죠. 그다음 항공에 때 예약을 재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공이 비행기 이상 없이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 좀 살펴보게 되고요. 미리미리 그게 나오는 경우도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 탑승권들. 항공권은 제대로 다 갖추고 있는지 온라인이 됐던 종이 페이퍼가 됐던 그다음에 이제 웹 체크나 시간이 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가 항공을 비롯하여 LCC를 비롯하여 모든 항공사들 보게 되면 24시간 48시간 전에 웹 체크인을 해주게 하는 거 있고 FSC 항공은 미리미리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공사별로 웹 체크인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에 이제 웹 체크인이 끝났거나 이런 것들 하게 된다면 탑승권은 다 각자 잘 배달이 됐는지 우리가 인솔자가 웹 체크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탑승권 보딩 패스가 나오면은
고객들한테 보내주겠는데 그 핸드폰으로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핸드폰에 잘 도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단톡방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탑승권 다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는 작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가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라별로 이제 다 달린다.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사람들은 출입국 신고서 필요 없고 세관 신고서 또한 필요가 한 경우가 있죠. 자진 신고할 때 신고할 것이 있을 때 anything to declare. 그래서 신고할 것이 있을 때 또한 세관 신고서 써야 된다는 거. 다음에 여권의 소지 여부 분실되지 않는지 한번 더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에 지불을 해야 될 것들, 소위에서 미니바 같은 거, 페이티비 같은 거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공항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공항 가기 전 때 바쁘다 보니까 미리 체크아웃을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러한 분들은 10분, 20분 정도 좀 일찍 내려와서 체크아웃을 미리 하시고 호텔에 정산할 것 좀 정산하라는 이런 안내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이런 팀들이 또 전날은 이제 여행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어떤 모임들도 갖게 돼요. 간단하게 이제 뭐 술 파티, 뭐 샴페인, 와인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디저트 같은 이런 개념에서 약간의 그런 모임이 있을 땐 또 그런 모임들 주선도 미리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좀 본인들이 인사도 하게 되고 고객 관리 CRM의 차원에서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지막 날에는 꼭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고객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가이드들하고 일정도 조율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재미난 이벤트를 한번 열고 싶다라고 이런 안내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